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리고 지천명의 통찰, 등장인물들의 초상.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단순한 삼각관계를 다룬 연애소설이 아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베르테르는 열정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 지식인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예술에 심취하며 순수한 감정을 추구한다. 그는 약혼자 알베르트가 있는 샬로테로테에게 절망적인 사랑에 빠지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고통 속에서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샬로테는 아름답고 지적이며 가정적인 여성으로 죽은 어머니를 대신해 동생들을 돌보는 책임감 있는 인물이다. 그녀는 베르테르의 사랑을 알면서도 약혼자 알베르트에 대한 의무와 사회적 관습을 저버리지 못한다. 알베르트는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부르주아 남성으로 베르테르와는 대조적인 인물이다. 그는 베르테르의 위험성을 직감하면서도 그를 친구로 대하려 하는 복잡한 인물이다. 이들 삼각관계 속에서 베르테르는 단순히 사랑에 실패한 청년이 아니라 18세기 말 독일 사회의 모순과 개인의 자유의지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고뇌하는 근대적 개인의 원형이다. 시대를 관통하는 영원한 고민. 지천명을 넘어선 지금, 나는 베르테르를 전혀 다른 안목으로 조망하게 된다. 젊은 시절 읽었을 때는 그저 낭만적이고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 안에 침잠된 더 심층적인 의미가 현현한다. 베르테르의 고뇌는 단순히 사랑의 아픔이 아니라 개인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자유로운 영혼과 사회적 제약 사이의 근원적 갈등이다. 행정사로 일하며 마주하는 현실은 때로 베르테르적 좌절감을 안겨준다. 공정거래나 하도급 분야에서 만나는 중소기업 사장들의 하소연을 들을 때 그들의 절망적인 표정에서 베르테르의 그림자를 발견하곤 한다. 대기업의 횡포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들의 모습은 사회적 관습과 제도의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던 베르테르와 닮아있다. 하지만 세월이 누적되면서 알베르트의 현실적 해안도 수긍하게 된다. 베르테르처럼 순수한 감정만으로는 삶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때로는 타협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엄중한 진리를 체득한다. 산업재해 사건을 다루며 만나는 가장들의 중후한 책임감에서 알베르트의 모습을 발견하고, 행정심판에서 치열하게 다투면서도 결국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현실에서 그의 실용적 지혜를 음미하게 된다. 샬로테라는 딜레마. 샬로테는 어쩌면 가장 현대적인 인물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베르테르의 열정적인 사랑을 거부하지만 그렇다고 그를 완전히 밀어내지도 못한다. 의무와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녀의 모습은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직면하는 딜레마와 유사하다. 가정과 개인적 욕망, 사회적 기대와 자아 실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현대 여성들의 고민이 바로 그것이다. 나는 업무를 통해 만나는 여성 사업가들에게서 종종 샬로테의 면모를 발견한다. 그들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때로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도급 관계에서 을의 입장에 있는 기업들을 도울 때 법적 조치의 냉철함과 인간적 공감 사이에서 고민하는 내 모습 또한 샬로테와 다르지 않다. 지천명에서 읽는 베르테르. 지천명을 지나 읽는 베르테르는 청춘기에 그것과는 판이한 무게중심을 갖는다. 청춘의 열정이 잦아드는 지금, 베르테르의 순수함이 부럽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다. 그토록 치열하게 사랑할 수 있었던 그의 영혼이 모든 것을 건 채 한 가지 감정에 혼신을 쏟을 수 있었던 그의 젊음이 말이다. 문득 나의 첫사랑이 떠오른다. 중학교 1학년 교회에서 만난 한 소녀에게 7년간 품었던 순수한 마음. 내성적이던 나는 베르테르처럼 감정 표현에 서툴렀고 수백 번의 좌절을 겪으며 마침내 A3용지 8장에 걸친 편지로 마음을 전했다. 공부해야 할 때니까 나중에 사귀자는 그녀의 현명한 답변을 순진하게 믿으며 기다렸던 그 시절이 있었다. 대학에서 다시 만난 그녀는 내가 7년간 만들어낸 허상과는 달랐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실제하는 그녀가 아닌 내가 만들어낸 이상적 이미지를 사랑했던 것이다. 베르테르 역시 샬로테 자체보다는 자신이 투영한 완벽한 여성상을 사랑했던 것은 아닐까?
그 경험은 나에게 사랑의 참뜻을 깨닫게 해주었다. 첫 자작시를 쓰게 만든 깨달음이었다. 설레임과 그리움으로 사랑은 시작되고, 이해와 믿음으로 사랑은 성숙하며, 희생으로 사랑은 승화한다. 베르테르는 첫 단계에서 멈춰섰지만 그 경험이 나에게는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단초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극단적 선택을 온전히 수긍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세월의 두께가 쌓이면서 삶의 중량을 체감하게 되고 한 번의 실패나 좌절이 전부가 아니라는 통찰을 얻게 된다. 베르테르가 만약 좀 더 오래 삶을 견뎠다면 그 절망적인 사랑도 시간의 강을 건너면서 다른 의미로 승화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애석함이 든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의뢰인들을 위로할 때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한 번의 패배가 모든 것의 끝은 아니라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이다. 베르테르에게도 그런 조언을 해주고 싶다. 샬로테가 아닌 다른 사랑이 있을 수 있다고, 좌절된 이상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현대적 의미의 재발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현대에도 여전히 읽히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갈등의 보편성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이상과 현실, 감정과 이성의 대립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인간의 근본적 고민이다. 내 첫사랑도 그런 갈등의 축소판이었다. 순수한 감정과 현실적 제약, 이상적 사랑과 실제 상대방 사이의 괴리. 7년간의 짝사랑은 결국 허상에 대한 집착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예민의 어느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처럼 순수한 사랑이 그리운 시대지만 그런 순수함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특히 현대 사회는 베르테르의 시대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SNS를 통해 타인의 행복한 모습을 끊임없이 접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현대인들, 무한 경쟁 사회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감, 개인의 꿈과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의 고민들은 모두 베르테르적 고뇌의 현대적 변주라 할 수 있다. 젊은 세대의 헬조선 담론이나 이생망 정서도 어찌 보면 베르테르의 절망과 닮아 있다. 다만 베르테르가 개인적 사랑의 좌절에서 오는 절망이었다면 현대의 젊은이들은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오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세월의 가르침과 균형의 미학. 지천명을 거쳐 깨우치는 것은 베르테르도 알베르트도 모두 필요하다는 진리이다. 베르테르의 열정과 이상주의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알베르트의 현실 감각과 책임의식은 삶을 견고하게 만든다. 둘 다 극단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되지만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균형 잡힌 인생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나 역시 업무를 하면서 이런 균형의 미학을 추구한다. 의뢰인의 억울함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전력을 다하되 베르테르적 열정, 동시에 법적 한계와 현실적 제약을 수용하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알베르트적 현실감. 세월이 선사하는 통찰. 베르테르를 다시 읽으며 느끼는 것은 세월이 선사하는 통찰의 양면성이다. 한편으로는 젊은 시절의 순수함과 열정이 그리워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의 극단적 사고와 성급함에 대한 성찰이 따른다. 지천명을 넘긴 지금 나는 베르테르보다는 알베르트에 가까워진 것 같다. 하지만 가끔은 베르테르의 그 뜨거운 심장이 부럽고 모든 것을 건 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순수함이 그립다. 아마도 이것이 중년 남성의 숙명일지도 모른다.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여전히 꿈을 포기하지 못하는 책임감과 자유로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영원한 청춘의 기록.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결국 청춘의 영원한 기록이다. 그 아름답고 위험한 청춘,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시절의 숭고한 기록 말이다. 베르테르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그의 사랑은 영원히. 지천명을 거쳐 이 작품을 읽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다른 단계에서 청춘을 새롭게 조망하는 것이다. 베르테르처럼 열정적으로 살 수는 없을지라도 그의 순수함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다른 방식으로 계승할 수는 있다. 행정사로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오늘도 크고 작은 베르테르들을 만난다. 그들의 좌절과 희망, 분노와 절망을 함께 나누며 법과 제도라는 알베르트적 현실 속에서도 인간적 따뜻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결국 우리는 모두 베르테르였고 언젠가는 알베르트가 된다. 그리고 샬롯테처럼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쓴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괴테가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화두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인가?